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 전에 보건의료과장이 사랑벌레 관련 특별 방역 활동에 대해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창궐하고 있는 사랑벌레 관련해서 특별 방역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명은 플라시아 니악티카로서 파리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생활사로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단계를 거치는데 평균 120일에서 24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애벌레가 풀의 밑둥 썩은 부분을 먹어서 식물을 건강하게도 하고 분비물은 또 거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충은 아니지만 미관상 혐오감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민원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식 장소로는 나뭇가지나 나뭇잎 등이 쌓인 습한 야산 풀숲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의 사랑벌레 관련한 민원 접수 현황이 총 1,479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 지역으로는 봉산, 앵봉산, 이말산, 백년산 등 은평구의 주요 야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요인 및 추세입니다. 녹지가 많은 우리구 여건상 서식처가 광범위하고 최근 장마로 인해 습한 날씨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행 반경이 4km 이내로 비행이 가능하며 요즘은 차량 등에 붙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방역반 2개 반 6명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특별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16개 동 전체가 참여하여 방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은평구 자율방재단에서는 구산동, 가련동, 불광동, 역천동 일대에서 방역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원녹지가 주관으로 봉산 주변 일대, 산책로 일대에 7월 2일 날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주민 홍보 활동으로는 은평 알림톡 발송과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홍보 담당관 협조하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역 활동 촬영 및 인터뷰 내용입니다. 7월 3일 14시에 MBC, TV조선, 세계일보, 채널A 등이 참여하여 가련로 41대 일대 방역 활동을 촬영하였으며 담당 과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저녁 7시 뉴스에 MBC와 TV조선 등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보건소 방역반 및 각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계속해서 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동해에 비치되어 있는 수동식 분무기를 대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을 설치한 물리적 포집 방식이 있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사랑벌레 관련한 트랩 설치 사례는 다음 장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사항인데요. 공원녹지가에서는 주요 서식처로 판단되는 봉산이나 앵봉산, 이말산 주변 일대에 방역을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게 서대문, 은평, 마포까지 나가 있고요. 더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경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처음 맞자마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사랑벌레가 이제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 동안 막대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그 해충 단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 조금 애벌레일 때 또 우리가 그 조금 이제 자랐을 때 우리가 그 나무에다가 그 끈끈이를 좀 붙이고 있고 해서 많이 그래도 좋아지긴 했는데, 아마도 작년에 이제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해충 그 밑에 땅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얘네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염려됩니다. 지금 막대벌레나 이런 그 사랑벌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우리가 그 전문가들과 또 같이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 쪽에서는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건 얘기 보니까 익충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가면 그 썩지 않는 것들을 썩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징그럽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놀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이게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리 모기약 쓰는 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트랩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방위로 좀 같이 펼쳐서 모두가 또 빨리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그러니까 7월 말 정도까지는 습하면 계속 나타난다고 하니까 계속 비가 오고 반복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거라서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또 같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게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계시는 거라서 민원 응대도 적극적으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홍보 담당관으로 승진 임명된 이문경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SNS 파바리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은평구 파바리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파바리 캐릭터를 개발하여 은평구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담은 SNS 파바리 이모티콘 6종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모티콘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2달간입니다. 접수된 작품은 9월 중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5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시상금 600만 원을 포함해 총 2,575만 원입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 기간은 7월에서 8월이며 언론 게재율을 높이는 보도자료 작성법과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언론 응대 요령을 만화, 사파 등을 이용해 알기 쉬운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이며 언론과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 SNS 홍보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최근 홍보의 중요한 키워드인 빅데이터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 전략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교육하는 것으로, 일시는 7월 22일 10시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홍보 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월 인터넷망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용역 사업은 위험시설물의 붕괴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축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난 대응 업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이고 소요 예산은 1억
15만 4천 원입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및 시설 안전 보고서 출력 기능을 개발하는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지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7월에 계약을 하여 11월까지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는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정한 주거 안심구역 3개 구역에 설치된 모든 개소에 LED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021년 설치 개소 중 LED 안내판이 미적용된 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8월이고 소요 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CCTV LED 안내판 78대, 비상벨 LED 안내판 52대 설치로 총 LED 안내판 130대가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일정은 7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계약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7월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비나 미술관 전시와 음악이 흐르는 밤 추진건입니다. 은평구 전문가 예술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사비나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7월에는 총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1회차는 7월 1일 실시 완료하였고 2회차는 7월 29일 금요일 18시부터 사비나 미술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평구 구민과 은평구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회차당 80명씩 총 32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QR코드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전시와 공연을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 전시 공연은 자연환경 보존을 주제로 한 고상우 작가의 전시 공연으로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많이 전시에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2의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제2의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은평구의 자연환경, 가치 있는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된 사진작품 19점을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문화체험센터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은평구의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자원을 주제로 은평구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많은 은평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근대회와 신소장품전 개막식건입니다. 2014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 이후 박물관의 구입 기증을 통해 수집한 소장품 중 근현대화 작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특별전입니다. 7월 14일 16시 30분부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야외 은평마당에서 특별전 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전시로 한스키 화가의 기증유물 19잔도를 비롯하여 박물관 소장유물 642점 중 근대회화 작품 10여 점을 엄선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간 수집한 근현대회화 소장품을 소개하고 문화재 수집의 결실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로 간부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사례통 사례관리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대상은 민관 사례관리 실시기관 실무자 160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동의 정신장애인의 사례 지원 개입 전략,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고립가구 발굴 전략과 사례관리 관점, 사례관리 컨퍼런스 내용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4회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중간 보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1시는 7월 19일 16시에 대회의실에서 구청장님과 구협의체위원을 모시고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경과 보고와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업무 협약식 및 장학증서 현물 전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시는 7월 15일 16시에 기획사항실에서 구청장님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장학생 17명이 참석하며 기부 금액은 3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 협약식, 장학증서 수여와 현물 전달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3억 상당의 생필품을 2회에 거쳐 전달하고 장학증서는 15명에게 월 5만 원씩 2년 지급하며 2명에게는 컴퓨터 1대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업무의 등록상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오늘 7월 19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심의할 내용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불광동 제5차 사업지구 내 285의 30호 및 285의 31호에 대한 토지 경계결정에 대한 재심의 사안입니다. 두 번째,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 7월 22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등 토지동 총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토지 이용 사항 및 도로 전면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종전 지가와 지가 변동률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조사하여 8월 12일까지 지가 산정을 마치고 감정평가서의 검증 및 의견 제출을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의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정보 안내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도로명은 물론 주요 건물 및 지형 지물의 형상 명칭 등 사전에 각 동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추가할 내용이나 추정할 사안을 반영하였으며 오늘 8월 31일까지 접지형 16,000부를 제작 완료하고 각 동주민센터와 필요한 구민 또는 단체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로 안전한 골목길 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참여예산 구 정책 사업이며 어두운 골목길과 노후되거나 방치된 담장 등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디자인을 접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사이동 200번지 은평 터널로 일대이며 그간 가족정책과와 서부경찰서 간 협의와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단 벽화, LED 벽화 등 총 13개소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주민 동의와 의견 수렴을 마치고 8월까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참여 예산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 간판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신사동의 새로운 길 문화거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 구간은 세전력 3번 출구 하단 증산로 383길부터 은평터널로 7길 6에 숭실고등학교 정문에 이르는 약 900m의 양방향 구간입니다. 사업 대상은 54개 상가 건물 115개 업소이며 그간
간판 개선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과 표시 방법을 고시하였으며 간판 디자인과 제작 설치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지난 6월 23일 주민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간판 개선 주민위원회와 5개 광고협의회 은평구 지부 간 디자인 제작과 설치업체 협약을 7월 중에 체결하고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5개 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업 참여와 디자인 동의서 진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간판 제작 설치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200, 구비 2억 7천만 원 등 총 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금암문화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은평 뉴타운 건설 시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내구 연한 경과로 각종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교체 정비하고 수목 수영 조절 및 보완 식재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금년 7월 현재 공사 설계 진행 중이고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백초월길 녹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관사 전통사찰 주변 경관이 우수한 소나무림과 연계하여 백초월길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한문화 체험 특구 이미지 향상과 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장송을 포함한 소나무 가로수 46주와 녹지대 차로 식재 등이며 이번 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 진관사 주변 식생 정리 및 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진관사 전통사찰 주변 우수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도시심 육성 및 구민들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소나무 정밀 전정, 지장목 제거, 토양 및 수관 주사 등 영양 공급이며 소나무 재선충, 응애류 등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수관 주사와 약재 살포 등이며 이 또한 이번 달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네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화하는 심리 상담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기반 사업 조성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의 성장과 예방을 위한 은평구 관내 3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 단체와 함께 협약을 하고 종교를 가진 구민 중 심리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을 연계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 청소년 마음상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에서 23년 3월까지로 응암보건지소 내에 청소년 전담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 공간을 설치하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관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제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효 삼계탕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 초복과 중복 사이에 불광일동 새마을 분여회 주관으로 저소저주 어르신 100여 분을 모시고 삼계탕 및 김치 및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성인권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불광초, 수리초 4학년에서 6학년 9개학급 학급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축제 시 성인권 체험 부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접수하겠습니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2주 이상 3개월 이내 출산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교통비 70만 원에 대해서 정부 민원 24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이트 등 온라인 신청과 내방하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광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15일 협의체위원 14명을 대상으로 공모 및 특가사업 추진 관련 논의, 불광일동 복지의제 발굴 관련 논의, 제2위원 제2출장 수여 등 주민자치센터와 북한산 인근식당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조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오는 7월 29일 대조 어린이 공원에서 관내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여름방학 워터파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방학 놀이터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대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조노인복지관은 오는 7월 13일 초복을 맞아 보양식 꾸러미를 준비하여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100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대조동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중복에 즈음해서 취약계층의 보양식과 과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 제1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주민총회를 8월 13일 토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회 정족수인 330명 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동 홈페이지 공고 및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8일간은 온라인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녹본역과 본소구병원 사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길거리 현장 투표도 병행하여 주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총회에 상정될 내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LED 설치, 중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산골마을 꽃길 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응암일동 자원봉사 캠프 주관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취약계층 어르신 10여 분을 대상으로 독후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슬기로운 배움생활 서로 행복해요를 실시하여 한글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돌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립 은트락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은트락도서관의 우수한 강사진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어르신의 문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헌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사업의 첫 번째 행사를 7월 19일 화요일 본소구병원 건너편 은경빌딩 앞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에 도움을 줄 헌혈 캠페인은 11월 8일까지 매월 둘째 화요일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혈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한 지역사회 사랑 나눔 실천에 응암일동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항입니다. 7월 29일에는 응암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은평형 사회보장 증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자연과 함께 보내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립 오병이어 및 소망의 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74명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큰삼촌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비록 하루이지만 힐링 시간을 함께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코로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천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역천 우리가 만들어가요 사업 추진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역천동 특성상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골목길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 치우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7월 1일부터 모아모아 사업 10개 거점에서 2개 거점을 추가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대해 40명의
골목 청소 활동가를 매주 1회 운영하여 골목길 청소와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복 삼계탕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삼계탕 꾸러미를 준비하여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100명에 대해 복지통장, 부녀회원 복지 플래너가 각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7월 11일 충북 단양에서 통장 및 관계직원 약 40명이 참석하여 우리 동네 가꾸기 등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지금 우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고 하는데요. 잘 이겨나가고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에서 8쪽에 보건지소 우리 김성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별 우리가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교육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 교육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한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고 또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고 또 힐링하자는 차원인데 정신 건강 교육이란 말은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조금 더 다듬어서 이거 워딩이 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들과 종교 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신 건강 교육이란 말 자체가 조금 다른 워딩으로 쓰든 이게 힐링하자 또 우리 자신감을 회복하자 이런 뜻의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신 건강 교육이란 말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네. 정확하게 워딩을 다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응암 일동에서 지금 헌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응암 일동에서 저번에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응암 일동이 꾸준하게 이렇게 동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사업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뭐 동별로도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하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과 과장님 계시죠? 네. 주소연 과장님. 지금 제가 이제 민선 8기 돼서는 교육에 좀 더 방점을 찍겠다 얘기를 해서 이제 평생 학습지라든가 우리 대입 전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만들자 했는데 지금 대입 전략 입시 상담 설명회를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밑에 지금 건설 분야까지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총 4번의 입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한 번은 지금 저희가 6월에 설명회를 마쳤고요. 6월에 했을 때는 한 1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청취를 하셨고요. 주로 이제 설명회 대상은 수시나 정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고교 학점제나 2022 교육과정 개편이나 최근에 이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학부모가 알아야 될 사항을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하게 될 것 같고요. 강사진은 서울시 교육청의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이라고 거기 속해져 있는 현역 교사들이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서 저희가 1:1 상시 상담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4명이나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적 분석부터 상위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는지 전공까지 해서 1:1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건설 분야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은요. 저희가 신진과학기술고하고 건설회사하고 저희 은평구가 같이 추진하는 특성화 교육,
특성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주로 이제 사업비는 이제 신진 과기고 학생들의 이제 자격증 취득 그리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타 교육 비용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월 13일 날 저희가 협약을 하고 저희는 교육에 대한 강사료나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건설 회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습과 인재 채용을 같이 하게끔 해서 요새 특성화고의 취업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그 돌파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코로나를 위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 많이 정보도 많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장애인복지과 손식희 과장님, 네. 그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한 천여 분이 1,134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이 한 번도 지역사회에 나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혹시 한 번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와보거나 아니면 뭐 산이나 우리 그 무장의 숲길이라던가 이런 데를 좀 다녀볼 수 있게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분들의 전수조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인 전수조사는 매년마다 장애 분야별로 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지체장애하고 뇌병변의 심한 장애인들 1,134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개인 특성, 그다음에 또 학대 여부 여러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아이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 활동 지원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복지관이나 어떤 그런 이용시설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들이 하는 거는 집 안에서만 보통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그분들이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아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네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지역사회에 나와보거나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체킹을 해서 자원봉사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은 한 분이 나오시려면 아마 4분이나 5분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자원봉사 쪽하고 연결을 좀 해 그렇게 하도록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그 세무일과 이광 과장님, 네. 지금 올해 비과세나 감면법인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특례 적용 대상 법인 조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갑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계획은 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런데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그 비과세 감면 법인 일제 조사하고 특례 적용 대상 법인 조사 계획이 있는데요. 매년 해오던 사안이지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세법 개정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런 조사를 나가기 전에 직원들에 대해서 좀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고 해서 아무튼 주민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사전에 물론 이제 당황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나중에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데 맞추고 특히 그 감면 적용 받는 대상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라든가 그때 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도 하고 그 주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기 다 계시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서 철저하게 민원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을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꼭 민원이 들어왔을 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민원이 더 커지고 많이 커졌을 때 그때 증폭됐을 때 민원 해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업무하시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제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증폭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 지금 박남수 팀장님, 과장님, 지금 뭐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심화반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특히나 이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아파트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지는데 이런 거를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청장이 14번 정도 15번 정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계속 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 간담회는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일단 민원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없애주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것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건 적극적으로 지금 그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심화반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 이외에도 우리가 요즘 많아지는 민원 그런 것들을 추려서 교육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 심화반 1기는 저희들이 7월 22일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달에는 1기 심화반 교육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얘기하신 걸 가지고 2기 심화반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별로 우리가 지금 응암동에 그 물류 택배 같은 거 이렇게 한 곳에 집합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지금 만들어내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도 혹시 가능한지 몇 개 아파트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때 같이 논의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애써 주십시오. 치수과 신규 과장님. 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하실 시설물 지금 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지금 안전 점검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해년마다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협조를 우리 직원분들께 지금 우리 관리자분들께 좀 협조를 구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실제 저희가 이제 풍수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고 나서도 사후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공공시설물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 사설 시설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축대, 건축 담장 이런 부분에서 사고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몇 개 공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나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사후 조치도 하고는 있지만은 이 현장 종사자들이 사실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 가서도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이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려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사실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번뿐만 아니고 매년 해마다 대형 공사장에 사고 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장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장에 책임감 있는 사람, 필요하면은 본사의 어떤 책임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현장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사설 시설물들이 노후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그 일반 주거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이 있고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고 해서 각각 주택지이기는 하지만은 담당 부서들이 사실상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예를 들면 일반 단독 주택 단지에 어떤 노후 위험 시설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과연 이 누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이제 수방을 총괄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방 대책 이런 거 할 때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미리 신경 쓰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이게 놓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되고 또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곳들은 꼭 살펴주시고 미리미리 관심 갖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올 여름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예상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강풍을 동반한 아주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군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잠시 소강된 상태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온열 질환 사망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늘막이라든가 무더위 쉼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벌레 출몰 관련해서도 이제 재빠른 방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방 대책, 폭염 대책, 또 방역 대책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부서장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이 커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위험 대처 능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시설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재개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군 무료 법률 상담소도 그동안 비대면으로 하던 것을 이제 대면으로 전환하고 또 주민센터 자치회 프로그램도 운영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또 공간에 대해서는 위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자로 우리 민선 8기가 출범이 됐지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팀 단위로 일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승진 또 전보 등의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를 보면 주요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약에 대한 그 신속한 추진, 또 이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 관련해서 물론 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자리에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던 일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인사 발령된 것과 관련해서 당면된 현안을 놓치거나 또 미결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또 업무 파악을 신속히 해주셔서 또 새로운 다짐으로 또 7월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2월을 끝으로 민선 7기가 마무리되었죠. 그 4년간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이제 8기가 시작되어서 8기 구정 기본 방향은 변화의 완성, 즉 그 은평의 발전을 구체화해서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선거 기간부터 이제 제가 5대 분야의 30개 공약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는 공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이나 전문가 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동업무 보고회가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발한 소통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함께 완성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건강하고 밝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 조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여름철을 맞아서 집중호우, 강풍 등 영향으로 재난사고가 잇따라 지금 발생하고 있죠. 또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관 부서장 책임하에 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름철에 예상되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고요. 관리부서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지역이나 공사장 현장 등을 수시 점검하고 동별로도 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장마와 습한 날씨로 관내에 사랑벌레가 다량으로 출몰해서 지난 주말 동별로 긴급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해충은 아니지만 강한 번식력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큰 만큼 방역 활동을 더 철저히 해서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찾아오는 기상 이변에 대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어서 좀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급박한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서 민생 각 분야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계속되는 고물가 추세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향후에 수도나 철도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통신비 및 보험료 체납 확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구독사 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 위기에 몰린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비, 보험료 체납 확인할 시에는 우리가 이제 관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공유 및 협조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괄건축가 한영근입니다. 총괄건축가실 업무는 그 페이지 3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총괄건축가실은 은평군의 공공공간 및 시설에 대한 은평다움, 은평스러움의 방향성과 디자인에 대해 실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과 실무적인 결정을 구청장님에게 위임받아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공공 프로젝트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회의에는 해당 국과장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이는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여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공간 1번지를 만들려면 적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승진하신 국과장님 진심으로 다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우리 주간안보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좀 부탁드릴 것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지원 센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 사업이 다 포함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나라를 임시청사 1층으로 이전하면서 7월 11일부터는 신속 지원 센터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5급 간부 워크샵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정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학예 휴양소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아마 휴가철에 곁들여서 할 예정이고요. 예년과 같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인 2박 이내에 3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내일 모레 09시 30분에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업 검토부가 개최가 되죠.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보고하시는데 앞에서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좀 계량화를 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수준들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핑을 해주시고요.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의해서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상세하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외부 감사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해 한 것들 보면은 좀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각 구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 준비 작업 또 미비한 사항들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특히 그러겠죠. 그리고 자치안전과 소관사항 보시면은 금일부터 12일까지 동업무부가 공약사 보고회가 각 동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뭐 편하게 동장님들 추진하시되 다만 이제 신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구의원들 새로 되신 분들한테 조금 더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주민자치의 사무국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업이 16개 동에 132개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주민자치에서 사무국이 하지만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더 한번 들여다보시고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지난해에 우리가 지난해에 199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 시에서. 그래서 18년도에 141억, 19년도에 152억, 20년도에 188억, 작년에는 200억입니다. 사실 저희가 1조 100억 시대죠. 금년 예산, 본 예산이. 근데 복지 예산 61.2%, 경상비하고 인건비성 빼고 나면은, 매칭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만큼 우리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받아온다면은 본 예산 사업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지만큼 우리 그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좀 신경 쓰셔야 했고요. 금년에 15개 사업에 61억이 상반기에 우리가 교부 받았는데 우리 하반기 목표는요. 여기서 200억 하려면 150억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교부세도 지난해 73억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20년도에 29억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큼 재정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각종 그 복합 시설, 청사라든가 문화복합 공간이 예산이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투입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사업들은 특교라든가 특별 교부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벨트 및 연계서, 체육시설 노후, 그리고 복지나 복지국에 있어서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들,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들, 도로과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과도 이번에 보면서 하수 시설물들에 대해서 있으면은 좀 예산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원 녹지과 우리가 이제 많죠. 45%가 녹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과 관계된 부분들은 서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담당자 나가서 현장 주의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 가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에 관리사무소라든가 거기 정비 사업한다면 조합이라든가 만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이것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민원 현장 민원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상연락 체계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상황실 그리고 자치안전과 재난팀하고 과장 바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서 사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 그다음에 이제 태풍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늘막이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장님들께서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 장소가 있으면은 왕래가 빈번한 거 있으면 바로 장소화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 취약계층 보호 활동이 복지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 살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폭염 관련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주시고요. 그 스마트 정보과에서는 지금 9개의 버스 스마트 쉼터가 지금 디자인 심의가 다 어렵게 다 종결이 됐고 지금 제작에 들어가서요. 빠르면 7월 말까지 9개소 주요 버스 정류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회의 때, 단체장 회의 때 동장님들께서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금년 예산 사업이 집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하고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된 건, 공사가 착수가 안 된 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특교라든가 교부세를 우리가 이제 교육 받아서 할 때 집행이 신속하게 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때만이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7월 일자로 민선 8기가 출범했듯이 저희 제9대 은평구 의회도 지난 7월 일자로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주 금요일 날 19분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선임권,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는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주 의정 설명회 때 금요일 날 임시로 의원님들 집무실, 사무실이죠. 개인 직무실방을 임시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위원회별로 집무실 배정되는데 그동안에 혹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사항이라든가 협의할 사항 있으면은 사무실 방문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무더위도 있고 주말도 있고 했는데 그 동장님들, 그다음 동자율방역단 활동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주말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요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랩 설치와 관련해서 안내문이 좀 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학적 방역 방식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어서 주민 모두가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각자 설치하셔서 어떤 환경에 어떤 위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설치해 주실 것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이기는 한데 이 사랑벌레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적 비행이 일어나는 부분이 연간 2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2차례로 그래서 가을철에 다시 한번 또 유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지역 사회에 이 사랑벌레가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눈에 안 띄게 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최저 3년에서 최대 30년이 걸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벌레를 가능한 한 많이 빠른 속도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에 얘네들이 다시 암컷 한 마리당 평균 한 350개, 최대 350개까지 알을 낳기 때문에 벌레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또 알을 낳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피부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닿은 다음에 피부가 좀 빨갛게 발적이 되고 해서 병원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이유는 이 벌레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약산성, 그래서 산성이 피부에 닿으면 좀 빨갛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잡게 되면, 때려서 잡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몸 속에 있던 산성이 더 강화가 돼서 더 강한 산성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피부가 패일 수도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서 벌레는 잡지 마시고 물에 빠뜨려서,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벌레가 죽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벌레는 때려 잡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나 동별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체가 다 아마 물을 좀 띄워놓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다고 하면 빨리 잡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물을 띄워두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께 홍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때리지 않게끔 하는 것들, 이런 거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도 동별로도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 이런 분들께도 다 홍보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양성평등 유공자 추천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인권 강화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의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추천권자는 각 기관의 기관장이며 추천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등 3개 분야로 7월 22일까지 공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부서와 동에서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공자를 발굴하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여름방학 특강 생활체육교실 운영 안내입니다.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며 운영 종목은 탁구 3개 교실과 방송 댄스 1개 교실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관심을 갖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7월에 또 하필이면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근데 이제 재산세 납부 기일이 이제 31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이게 이제 휴가철과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이 납부를 깜빡해 가지고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동료님들과 또 과장님들께서 회의하실 때 재산세 납부 한 번만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재산세 납부 이율은 자기의 재산, 국민들의 재산이다 보니까 한 94% 해서 한 6% 정도가 이제 가상금을 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이 경우에서도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근본 재산세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45% 세금 부담이 경감됐으니까 이 점도 같이 한번 우리 간부회의자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계량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기 검사 대상 되는 업체가 기금속, 정육점, 대형 유통점, 쌀집, 청과상, 철물점, 아이스크림점 등 이게 약간의 영세 업체이다 보니까 이 정기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에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9월 16일까지 조사를 할 건데 자진 신고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 검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업체가 새로 생겼으면 이 정기검사 받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동료님들 관내 순찰하시면서 새로 생긴 업체가 있으면 한번 더 이렇게 정기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처벌 만약에 받지 않는 기량을 사용하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예, 국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 또 공공 일자리 사업, 그리고 상권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경제국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폭염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부터 급식 지원 사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교육,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서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7일 목요일 날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됩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좀 각종 버그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후 변화를 넘어서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공포를 시발점으로 해서 각 부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난주는 올해 들어서 비도 가장 많이 왔고 특히 주말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졌었습니다. 지난주에 증산동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현재 긴급 안전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급 안전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자치안전과 홍보과 그리고 등산 동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긴급 안전 조치 마무리에 이어서 이제 복구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 시일이 좀 소요됩니다. 시일이 소요되는 중간에 이제 장마도 계속 이어질 테고 태풍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